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잠깐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응? 야, 여기 많이 남았는데? 이 주인. 5개 더 없으면 낼 기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무주물은 뭐 선접한자가 주인이야. 이거 내 거 이거. 아, 시끄마. 어디서 그런 형법을 배웠노? 어? 그러니까 볼로이한테 형벌 배우니까 그렇게 뭐 어떻게 그 형벌 갖다 대지. 이 볼로이 안 되겠네. 내 거예요. 이거 잃어버린 사람 가져가라 이거. 아직 많이 남았다. 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네. 응? 와, 탐나나. 빵 그거 다 먹었어? 그거 엄청나게 큰 빵인데? 니 혼자 다 먹었어? 옆에 그거 막 보고 있는데 좀 주지도 않았어?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요. 빵이 뭐 이따만하거든요. 이따만한데 벌써 이만큼 먹었어요. 3분의 2. 니 좀 주더라? 아, 야, 안 주더라. 그래 계속 눈을 보면서 이거 먹고 싶다 하는데 지 혼자 화났어요. 표정이 딱 화난 표정이야. 미안하다. 자, 보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진도가 어디서부터죠? 지난주에 그 고소부터 나갔을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이제 고소의 방식까지는 그 전주에 나갔었어야 했는데 못 나갔어요. 지난주에 고소부터 해가지고 피해자 구속까지는 잠깐 봤죠. 그리고 오늘 책을 좀 봐준다고 안 했더나? 안 했어? 뭐 안 했으면 그거 넘어가면 되겠네. 하여튼 피해자 구속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구속까지. 그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볼게요. 어떤 것들이 중요했죠? 여러분들 그 우리 복수 코칭 X파일도 나눠드렸는데 어떤 부분들이 중요해요? 긴급 체포, 일단 고소 중요해요. 고소. 예, 고소 중요하고 그 뒤에 그 고발과 자수는 중요치 않거든요. 이렇게 수사의 단서를 끝내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피해자 신문. 피해자 신문 너무 중요해요. 피해자 신문 중요하고 참고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신문하고 비교해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하고 영상 녹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그 통신 제한 조치 이거 오늘 잠깐 봐드릴게요. 통신 제한 조치 이것은 좀 기억을 해야 돼. 그건 이제 기술적 수사 중에 통신 제한 조치는 지금 중요하거든요. 예, 이거 잠깐 보셔야 되고요. 임의 동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한 B급 정도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우리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통신 제한 조치는 잠깐 몇 개 봐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대인적 강제 수사로 넘어가서 체포하고 구속 중에 긴급 체포하고 현행범 체포는 너무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하고 영장 체포는 중요치 않거든요. 예, 긴급 체포하고 현행범 체포가 중요합니다. 그다음 피해자 영장 구속 중요하죠. 거기에 영장 실질 심사가 중요해요. 예, 그런 내용들을 봤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쭉 해나가는 이런 학원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정말 좋은 학원을 선택한 건 맞고요. 정말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공부했던 것을 내일 아침에 이런 모의고사를 보셨잖아요.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을 내일 아침에 또 모의고사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지나면 망각을 하거든요. 그건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커리큘럼을 짰을 때, 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망각을 하니까 망각을 잠재우는 방법이 4주기로 복습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복습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틀을 만든 것이 이것이거든요. 이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쭉 따라가면 많이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복습을 하면 결국 뭐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기겠죠. 많이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세요. 자, 1번에 보기는 형사소급사 긴급 체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기억번에 사법경찰관은 사전에 검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바로 틀리다 그지? 사전에 검사의 승인이 아니죠. 뭔데요 여러분들? 사후 승인자래요. 사후 승인. 왜 이렇게 또 출제한다고요? 여러분 출제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긴급 체포의 전신이 뭐라고 했지? 긴급 체포의 전신이 말이야. 어떤 제도가 긴급 체포로 바뀌었거든. 95년에 바뀌었어. 긴급 구속이라는 제도가 긴급 체포로 바뀌었거든요. 긴급 체포란 제도가 1995년에 1995년에 긴급 구속이라는 제도가 긴급 체포로 바뀌었다고. 그 당시 구속은요. 95년에 법 개정 전에 구속은 영장을 가져가는 구속과 그다음 먼저 구속을 해놓고 사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이게 바로 긴급 구속이에요. 이 긴급 구속이 95년에 영장 체포가 도입되면서 긴급 구속이 긴급 체포로 자리를 바꾸어.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긴급 구속일 때는 사전에 검사의 승인을 얻고 긴급 구속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후 승인으로 긴급 체포로 바뀌면서 사후 승인으로 바뀌었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긴급 구속을 하잖아요. 그럼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됐거든. 근데 이것도 바뀌었어.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48 내에 아무리 늦어도 48시간 내에 청구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다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출제를 하겠니 안 하겠니? 출제하겠죠. 예,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 중에 바로 기억번이죠. 사전에 검사의 승인이 아니고요. 사후 승인이니까 일단 기억 틀리고요. 그 다음 니은번. 검사 또는 사경관은 피해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요이선 기조. 예, 맞네, 그죠?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틀리다고요, 여러분들? 미란다 원칙 고지의 전문 오답이요. 진술거꾼 고지. 그러니까 제가 금방 미란다 원칙이 딱 나오니까 요이선기 쭉 따라갔죠. 그러면서 저는 아주 반사적으로 진술거꾼 고지가 들어가 있는가 이걸 찾았어요. 없더라고요. 그게 옳은 지문이에요. 여러분도 딱 그렇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 D급번에 긴급 체포에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은 등은 통지서 관련 서류 열람 등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자, 이거는 긴급 체포의 남용을 누구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통제하기 위함이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리얼번요. 예, 피고인이 일사 당시 긴급 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이거 틀리죠? 여러분, 긴급 체포했다가 석방한 자를 동일 범죄로 다시 재긴급 체포는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영장 체포는요? 되고요. 영장 구속도 되잖아요. 영장 구속도 되잖아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간단하게 좀 줄여서 긴체 석방 재긴체는 안 돼. 영체는 되지. 영장 구속 영구도 돼. 이렇게. 긴체 석방 재긴체 안 되는데 영체 영구된다. 이렇게. 영장 구속됩니다. 자,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틀리고요. 그다음 미연번에 긴급 체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해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유리하므로 사경관은 즉시 보고하지 않고 앞에 유리함으로 이런 것은 여러분을 꼬신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유리한 거는 맞지만 이때 사경의 앞으로의 향후 어떤 긴급 체포의 이런 부분들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경은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시. 여기 30일이 오답으로 나온 이유도 있죠. 우리 그것도 알아요. 왜 30일이 오답으로 나온다고요? 이 주변에 30일 있었어요. 누구 거? 검사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에는 검사는 30일의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는 거죠. 그 30일이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오답을 걸 때는 여러분 충분히 혼돈을 여러분이 혼돈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하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것을 오답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죠. 자, 이 내용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 30이라는 숫자가 주변에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은 친구는 30이라는 숫자가 보이면 넘어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그런 걸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답 걸리는 위치들을 다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잘 보세요. 여러분 낚시 그런 거 여러분 좋아하세요? 낚시? 낚시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이제 낚시가 생각나는데 저는 낚시를 엄청 잘해요. 왜 잘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섬손이잖아요. 이제 남해라는 곳 우리 바로 집 조금 가다 보면 바다가 있거든요. 우리 마을 소유의 바다도 있고 이제 마을들마다 이렇게 쫙 구역을 나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 물 속에서 살았어요. 물 속에 우울할 때 그럴 때 이제 물 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 속에 들어가면 엄청 평화로워요. 어머니한테 막 혼났을 때 지금도 이제 그 기억이 요즘에는 왜 옛날 기억이 많이 날고 어머니한테 막 혼나가지고요 너무 우울더라고. 그날 이제 날씨도 좀 추웠고 비도 우중우중 왔거든요. 바로 막 챙겨가지고 바로 바다로 갔죠. 바다 푹 물속에 들어가. 한참 있다 나오니까 물속이 훨씬 따뜻해요. 그래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차섬이라는 섬이 있거든. 그 섬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참 막 바다 바라보고 있다가 뭐 풀리더라고. 네, 집에 들어갔죠. 우울하게 살았어요 제가. 그 낚시는 제가 참 잘하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인공적으로 만든 낚싯대 이거는 나는 감이 좀 멀더라고요. 대나무 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나무 그 맨 옆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 느낌이 나는 엄청나게 정확하거든요. 그다음 찌 이렇게 다는 거 그건 뭔 낚시냐? 우리 찌가 내려가면 끌어올리는 게 뭔 낚시야? 그건 난 재미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찌 없이 딱 해가지고 고기가 와서 톡톡 하는 그 느낌. 그건 되게 잘하거든요. 대나무 낚싯대는 제가 잘할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근데 이 낚싯대를 빠뜨렸을 때 고기가 물리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낚시 그냥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포인트 있잖아요. 포인트. 거기다 낚싯대를 빠뜨리지 않으면 고기는 잘 안 잡혀요. 저는 그걸 반사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물속에 들어가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잘 안단 말이에요. 있을 만한 지형이 있어요. 위치가 있고.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낚시 이야기에서 왜 이 양반이가 갑자기 낚시 이야기하냐. 근데 우리 이것도 오답이 걸릴 만한 위치가 있단 말이죠. 거기다 낚싯대 톡 빠뜨려서 탁 건져 올려야 이제 잡혀요. 엉뚱한 것때 전혀 오답이 걸리지 않은 위치에다 아무리 낚싯대를 빠뜨려도 오답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오답이 걸리는 위치, 마치 고기를 잡을 때 그 포인트 있잖아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친구들은 포인트를 잘 잡아야 그 문제를 근절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오답이 걸리지 않는 위치에다가 그걸 빠뜨리면 못 근져요. 그런 것들을, 그런 포인트를 잘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해 주니까 그런 것들 잘 들으시고, 그리고 실제 낚시를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이제 기출 문제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연습도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빨리 좀 하세요. 빨리 습관화 이렇게 들으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B여번도 한번 볼게요.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춘지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체포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죠. 예, 그리고 수사 주체가 판단하고 이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그러니까 B업 틀리고요. 그다음 C번에 긴급 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단순히 체포가 위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포에 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해자 신문조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이거 옳은 지문이죠, 그죠? 긴급 체포가 위법이면 그 유치 중에 피해자 신문이 이루어지면 이 피해자 신문 또한 위법하고, 이때 작성된 피해자 신문조서 위법 수입 증거니까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자, 1번 문제 됐고, 자 2번 문제 피해자 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1번에 검사란 피해자가 조사상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피해자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에 수사기록에 편찬하라. 예, 옳은 지문이고요. 자 2번에 변호인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떨어진 것을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이 피해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기 하여야 한다죠. 네, 신청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하면 틀립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두 개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이제 포인트들이 하나 있는데, 변호인의 참여권입니다. 대리한 자의 참여권 아니에요. 변호인 또는 대리한 자의 참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틀립니다. 변호인의 참여권이고요.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대리한 자하고 변호인은 달라요. 변호인은 선임이 된 자가 변호인이고요. 그다음 대리한 자는 아직 선임이 되지 않은 자가 대리한 자예요. 대리한 자의 참여권은 아니고요. 그다음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배직형이잖아요. 여기에 가족, 동거인, 고용주 이런 거 들어가면 틀려요.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권자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딱 두 개를 기억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그때 이 두 개만 딱 가족, 동거인, 고용주, 가동고라고 우리 기억할 거거든요.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딱 두 군데만. 여기 들어가면 틀려요. 여기는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갈 수 없어요. 청구권자에 이런 것들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우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신문방해 수사기 누설이잖아요. 이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떨어진 것으로 옮겨 앉으라 지시. 이 잘못된 지시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는 없겠죠. 그런 이야기고요. 만약에 여러분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았어. 따르지 않았어. 따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제한했다면, 그때 피해자 측에서 다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준항고. 아이고 잘하네. 예, 준항고라는 방법이 있죠. 예, 오케이. 그다음에 3번 나오네, 여러분들. 예,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거나 대거시킨 경우에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준항고를 할 수 있다. 맞고. 그다음 4번에 피해자와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 이제 변호인 말고요. 신뢰관계 있는 자, 피해자를 대신해서 진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만약에 근데 안 되는데 진술을 했다면요. 이 진술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요. 이것은 뭔데?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된다. OX. X죠. 이거는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입니다. 따라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죠. 동석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틀리죠. 그다음 3번. 자, 영상 녹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자, 1번에 영상 녹화 완료된 이후에 피해자가 영상 녹화물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진술한 때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 녹화에 첨부한다. 틀리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첨부입니다. 서면 첨부입니다. 자, 이번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 및 공판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 데 한해서,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증거법까지 공부를 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아요. 알겠죠? 기억 환기가 필요한 놈만 시청하는 거예요. 기억 환기가 필요한 놈. 기억 환기가 필요한 놈은 피해자 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겠죠. 그죠? 그 당시에 내가 이제 피해자 신문을 받았단 말이죠. 내가 또는 참고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피해자 신문조서, 참고 진술서 작성됐어요.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나중에 이제 기소가 됐어요. 기소돼서 내가 이제 법정에 나가서 내가 피고인,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피고인이죠.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다는 기억이 전혀 안 난다. 라고 하면 그 당시 피해자 신문에 할 때
영상 녹화를 해두었다면 영상 녹화물을 내가 시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환기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피고인 아닌 자로 이제 정인으로 나갔는데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라고 하면 그 당시 내가 참고인 조사 받을 때 그때 영상 녹화를 해둔 거 있잖아요. 영상 녹화물을 내가 시청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환기될 거 아니에요. 기억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만 시청하는 거예요. 검사는 기억이 나거든요. 지네들은 한 부 더 가지고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돌려보면 지네도 그 내용을 안단 말이죠. 기억 환기가 필요한 놈만 시청한다. 검사가 시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검사 및 피고인에게 시청하게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검사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좀 이건 아직 공부 안 했어. 3번에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경우에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입니다. 동의가 있기 때문에 틀리죠. 4번에 검사 또는 검사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서, 경찰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에 있어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실적 인정 서립은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이것은 옳은 지문이 되겠다, 그죠? 실질적 진정 성립이요. 이거는 뭔데? 진술한 대로 서류가 기재가 돼 있다는 거죠.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이 조서가 작성됐다는 거. 이게 바로 실질적 진정 성립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영상 녹화를 해두었다면 영상 녹화 테이프 이것을 통해서 이놈이 진술한 대로 기재가 돼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 영상 녹화는 우리 수사하는 피해자 신문하는 전 과정을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상 녹화물은 어떤 용도로 쓴다 했습니까? 영상 녹화물은 영상 녹화물은 참 진기한 영상 녹화물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진기. 이게 뭔데? 실질적 진정 성립. 기는 뭔데? 기억 환기용. 참 진기한 영상 녹화물이야. 이렇게. 나중에 이 기억 환기는 증거법에 가면 또 공부할 겁니다. 그다음 4번 문제. 자, 피해자 신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다. 그때 피해자, 좋아요, 피해자. 그 다음 검사 사경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저는 여기에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검토하는 것은요, 피해자 자리에 검사 사경 들어가 있는가 이걸 먼저 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금방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것 딱 맞다면 맨 뒤로 가요. 맨 뒤로 가서 검사 사경 마지막 수료가 할 수 있다는지 이 두 개 본다고요. 여기 말고는 오답이 걸리지 않아요. 여기가 포인트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다 옳은 지문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신청이 있답니다. 신청이 있답니다. 신청이 있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대요. 그때는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옳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피해자 진술은 참고인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또는 변호인 동의하에 영상 녹화할 수 있으나 틀리죠. 피해자 진술은 사전 고지, 참고인의 경우에는 동의. 바로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피해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신문 중, 신문 중에도 변호인이 입을 열 수가 있긴 한데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의 제기하고요. 그 다음 의견 진술인데 의견 진술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인이 필요하고 이의 제기는 승인이 필요 없죠. 자, 들어가 볼게요. 신문 중 검사 사경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 진술. 맞죠, 그죠? 만약에 승인을 얻어 이의 제기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 다음 5번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자, 1번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체포영장 체포하기 위해서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 옳은 질문인데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선생님 왜? 틀린 거잖아요. 왜 틀리는데? 라고 했더니 우려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왜 우려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겠어요. 왜죠? 왜죠? 그 학생 왜? 그치, 경미범죄 있잖아요. 경미범죄가 출석 요구의 불응이잖아요. 불응. 우려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거부정이잖아요. 꼭 경미범죄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반 범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경미범죄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잖아요. 그 예외를 마치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자, 앞에 경미범죄,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가 나오지 않은 한 일반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석 요구의 불응 또는 우려, 맞죠? 이번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하는 사실이 있을 때 다시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취지와 이유를 밝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장 체포했다가 풀어준 놈을 다시 영장 체포가 되거든요. 그때는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그 취지 이유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영장 체포했다가 풀어준 놈을 다시 영장 체포가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전에 한번 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취지와 이유를 밝히라고요. 그다음 그 밑에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 이게 경미범죄죠. 경미범죄가 나오면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가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이 딱 고민을 딱 먼저 한번 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가 나오면 이게 영장 체포 문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영장 체포 문제라면 주거 부정인 경우에 하나다 하면 틀립니다. 왜 그래? 경미범죄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인데 이 특칙이 영장 체포에도 있고 어디에 있어요? 현행범인 체포도 있고 영장 구속에도 있거든. 그런데 영장 체포만은 주거 부정뿐만 아니라 한 개 더 있다고요. 뭐 출석 요구의 불응. 그래 현행법인 체포나 영장 구속의 경우에는 주거 부정밖에 없다고요. 주거 부정밖에. 그럼 이 경미범죄에 이것을 물어보면서 어떤 문제인지를 봐야 돼요. 어떤 문제인지를. 영장 체포 문제인지 현행법인 체포인지 영장 구속인지. 자 볼게요. 뭔데요 여러분들. 문제의 체포 영장 체포 문제래. 그러면 주거 부정인 경우에 하나 다음에 맞아 틀려? 틀리죠. 왜? 출석 불응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자,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체포 영장 문제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서 하나요. 바로 땡 이렇게. 만약에 이 문제가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 딱 문제를 보니까 현행범인 체포, 영장 구속 하나요. 맞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현행범인 체포인지 영장 구속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영장 체포 문제니까 하나한다고 하면 틀리죠. 왜? 주거 부정 말고도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48번이란다. 예. 4번요. 재판 피해자를 구속할 때는 재판 때부터 48이네. 구속영장을 청구. 예, 청구죠. 이것을 또 출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청구를 뭐로 바꿔? 발부. 오케이. 이전에는 발부 받았단 말이죠. 지금은 청구만 하면 돼요. 그다음 6번에 피해자 신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번에 검사 또는 사경관은 피해자가 신체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사하게 하여한다. 맞죠? 그죠? 잠깐만요. 하여한다가 틀리다 그죠? 직권 신청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뢰관계인 동석은 할 수 있다 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동 신뢰관계인 동석이요. 신동 장년이 됐다 했죠. 장년. 장애, 연령, 성별, 국적, 그리고 직권 신청, 직권으로 또 신청에 의해서 동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여한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자, 이번에 검사 또는 사경관은 피해자 신문 시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해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참여하게 하여야 하죠. 할 수 있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검사 또는 사경관은 피해자 조사 당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피해자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에 수사기록에 편찬하도록 되어 있다. 예,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에는 동의 아니죠. 사전 고지입니다. 그 다음 7번에 검사 또는 사경관이 피해자 신문하기 전에 알려줘야 할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우리 진술 거분 고지죠. 진불유변인데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좋아요. 그 다음 니은번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이렇게 가야 되죠. 아니불자 아니한다. 근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디귿번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으로 사용될 수 있을 유자요. 있다는 것.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리얼번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 조력받을 수 있다는 것. 리얼은 올래요. 그죠? 그래서 알려줘야 할 사항은 기억 리얼 2개입니다. 그리고 니은 디귿도 이렇게 바뀌면 옳은 거죠.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그다음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이제 불은 아니불자. 유는 있을 유자. 자, 이렇게 기억하면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판단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다음에 8번 문제. 다음 사례의 경우에 갑과 을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이 뭐냐? 기업가 A가 사망하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기업가 A가 사망하자. A와 연예인 B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A가 이렇게 사망했대요. 사망하자. 자, B하고 연예인 B하고 불륜관계에 있다. 이런
폭로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B와 이 B와 A의 유족이요. 유족이 때 유족 C는 그 편집장갑과 취재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자, 편집장갑과 자 기자를 고소했답니다. 누가요? 자, 유족과 연예인 이네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이 명예훼손은 뭘까요? 여러분, 이 명예훼손은 자, 사자 명예훼손이겠죠. 사자 명예훼손. 이 명예훼손은 뭘까요? 이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겠죠. 명예훼손. 자, 우리 그 사자 명예훼손이요. 죽은 자, 지금 이 A는 사망했잖아요. 예, 사자의 명예를 해산하면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권에 갔잖아요. 유족, 친족 또는 자손에 해당되잖아요. 유족이 친족에 해당되잖아요. 예, 고소를 했답니다. 근데 우리 사자 명예훼손은 뭔데, 여러분들? 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예요. 친고죄는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되죠. 이렇게 공범이 한 놈이 되잖아요. 그다음 출판물의 명예훼손은요, 반의사 불벌죄죠. 반의사 불벌죄는요, 주관적 불가분이 적용돼 안 돼. 이는 주관적 불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공범이 한 놈이라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나 이 배려심이 느껴집니까? 가방에 내가 끈이 밟힐 것 같아가지고 학생이 메고 다니는 가방을 갖다 절대로 밟으면 안 되거든요. 어릴 때 가정교육, 야, 우리 어머니 정말 똑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아이고 많이 약해지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보면 막 아이고 가슴 뭉클합니다. 가방 이렇게 넘잖아요. 가방. 너 이리 와. 종아리거든. 가방을 옷. 너 이리 와. 안 믿기죠? 옷도 못 넣고요. 가방 넣으면 책 넣으면 너 이리 와. 책을 어디 넣는 거야? 문턱이 밟아요. 문턱. 너 이리 와. 종아리거든. 문턱을 어디 밟냐? 근데 어릴 때는 이게 우리 또랑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또랑 하나 이 강 시내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가고 싶잖아요. 이렇게 딱 들키지. 너 이리 와. 어디 그 길 한 가운데로 가야죠. 어디 종아리거든. 그다음에 또 가다가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마을에 연세 많으신 분들 계속 마을 빙빙 도시거든요. 그러면 내도 이제 심심하면 마을에 나가 있잖아요. 계속 도실 때마다 내가 인사할 수 없잖아. 한 번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본 것은 지금 인사 안 하는 그 장면. 너 이리 와 했는데요. 그다 봐도 해야지. 그다음에 어머니가 오셔서 인사했거든. 안녕하세요. 너 이리 와 인사를 그따위로 해. 얼마나 내가 불우하게 잘하는지 알겠죠? 우리 어머니, 아이고 지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참. 자, 이건 이제 주관적 불가분요. 뭐 하다가 내가 엉뚱한 이야기 해버렸다. 주관적 불가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기자가 와가지고 빌었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족하고 이 연예인이 이 고소를 취소했어요. 이 기자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친고죄인데 친고죄는 고소 취소했으니까 어른요, 공소기각 판결 공기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자, 이거 반의사 불벌죄인데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어른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우리 공소기각 판결 사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뭔데? 자, 우리 이거 암기하는 방법들이 각자 다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제법 다중 고처 이렇게 했습니다. 제법 다중 고처. 예. 자, 여기 친고죄인데 고소 취소. 여기는 제법 다중 고처할 때 이 고소 취소, 그러니까 공기판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뭔데? 반의사 불벌죄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공기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른 끝났죠. 이제 그럼 갑 남았습니다. 갑. 편집장이요. 갑은 어떻게 되느냐? 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은 이게 사자명에서는 친고죄죠. 친고죄는 주관적 불가분이요. 이 둘이가 공범인데 공범이 주관적 불가분은 뭔데? 여러분, 공범은 한 놈이다. 한 놈. 공범은 한 놈이다. 자, 이게 우리 주관적 불가분이라 했잖아요. 처벌하면 같이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같이 처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 EX는 그대로 E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갑도 공기판입니다.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판결. 뭐에 해당된다고요? 제법 다중 고소 취소할 때 거기에 해당되니까 공기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건 하나 남았다, 그자 이거.
이거 출판물의 명예훼손으로도 편집장이 고소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출판물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고 반의사불벌죄는 주관적 불가하면 적용되지 않잖아요. 공범은 한 놈이 되지 않아요. 따로따로 간다는 거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자, 이 연예인은요 을만 처벌하지 말라라고 했지 요놈은 처벌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죠. 그러니까 요놈은요 이게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니까 요놈은요 자, 이 바로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실체 재판을 받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 문제가 제가 한번 저전에 그 우리 채용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제가 모의고사 한번 냈던 거예요. 모의고사에 그 일주일 전에 월요일에 그때 모의고사를 내가 정확히 기억해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거기서 제가 이 문제를 냈어요. 이런 사례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문 이런 거 이거는 기출된 지문 그대로 내는 거니까 이런 적중 말고요.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뒷걸음질 잡은 거예요. 뭐 어째 내가 이게 나올 줄 알고 뭐 우게 했겠냐. 그런데 문제를 냈는데 우연찮게 이게 나왔더라니까요. 그 주 토요일에 나왔어요. 그 당시 제가 모의고사를 이쪽 주제에 많이 좀 올려줬는데 아니 놀랍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그렇게 맞출 수 있냐. 근데 그 당시 20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경찰에 제일 어려운 문제 있고 그 다음에는 국가직에 나왔거든 또. 국가직 문제 중에서도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20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에 들어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됐죠? 4번이 답이죠. 9번 문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요이선기 맞죠? 그죠? 여기 진술겁건 고지가 들어가면 틀릴 건데 그 다음 2번엔 형소법 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 실행 직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갖는다. 체포하는 자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범죄 실행 행위를 종료한 직후라는 것은 범죄 실행 행위를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재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법리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다 할 것인데 현행범 체포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에 염려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지만요. 실제 저는 이 문제가 나오면요. 제가 쭉 읽지 않아요. 자, 현행범인 체포 요건이 나오면 다른 데는 오답을 절대로 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 집착성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낚싯대를 빠뜨릴 수 있는 곳은 딱 정해져 있다고요. 여기는 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이쪽 부분이에요. 자, 왜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느냐? 수업 시간에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긴급 체포도 이게 있거든요. 근데 긴급 체포는 잘 안 물어봐요. 왜? 명문화돼 있으니까. 근데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이게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학설의 대립이 있어. 요건이다 아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요건으로 봐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됐죠? 그 다음 10번에 고소 취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한 자는 다시 처벌 희망의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자, 우리 고소 취소하면 재고소 안 되죠. 이것이 반의사 불벌죄에 준용돼요. 그래, 반의사 불벌죄에 한번 처벌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것을 물릴 수 없습니다. 다시 처벌해달라라는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없거든요. 이번에 항소심이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함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다시 환송한 경우에 이미 1심 판결이 한번 선고되었던 이상 틀리죠. 파기 환송되어서 1심으로 다시 돌아오면 1심 판결 선고는 없는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고소 취소가 돼야 안 돼? 되죠. 고소 취소 허용되지 않는다. 틀립니다. 이 답이고요. 그 다음 3번에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 대리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 그렇죠.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정에 동의 없어도 되거든요. 됐죠? 불처벌의 의사표시를 할 때 의사능력이 있으면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4번에 항소심에서 공장 변경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고소 취소는 친고죄의 고소 취소로서 효력이 없다. 이 어떻습니까? 항소심에서는 친고죄의 고소 취소 또는 반의사 불벌죄에 처벌 불허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 1심에서는 비친고죄 비반의사 불벌죄가 항소심에서 공장 변경을 통해서 친고죄가 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소나 친고죄의 고소 취소나 반의사 불벌죄에 불처벌 의사 표시를 할 수는 없어요. 해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 11번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1번에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구속한 때는 10일 이내에 피해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10일 맞죠, 그죠? 자, 검사가 피해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경관으로부터 피해자를 인치받은 때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그렇죠? 왜? 자, 검사도 10일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지방은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수사를 계속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일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구속기간 연장 1차에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4번에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은 판사의 결정. 우리 한번 정리도 한번 해볼게요.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불복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불복이 안 되죠. 불복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검사가 지방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때 발부결정, 기각결정 이런 거 전부 다 불복이 안 되죠. 체포영장, 발부결정, 기각결정 다 불복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구속기간이 부족하니까 검사가 한번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어요. 어디에?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에서 연장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연장결정 이런 것들도 불복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검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불복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우리 수업하는 내용 중에 지방법원 판사 재판이 불복이 가능한 것을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지방법원 판사 재판이 불복이 예외적으로 되는 거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는 거 2가지 암기될 걸 말씀드릴 거예요. 이 2개 빼고는 그냥 지방법원 판사 불복이 안 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오늘 그 2개를 또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개봉 막두. 좀 있어 보세요. 내가 다 설명해 줄게요. 오늘 엄청 궁금하죠? 궁금하죠? 이렇게 기분 좋았다가 좀 있으면 또 자, 그 다음에 근데 12번 문제예요. ABC 3인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하였으나 A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가 있었고 B씨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1심 판결 선고가 없었다. 이 경우 고소권자인 피해자 감녀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면 그 취소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했대요. 근데 한 명은 1심 판결 선고가 있었고 나머지는 1심 판결 선고 없대요. 그럼 끝났죠? 우리 모욕죄는요 친고죄고 친고죄의 공범은요 한 놈이잖아요. 그러면 자, 한 놈이니까 자, 공범 중에 1인을 고소하면 공범 전체에 대한 고소, 취소하면 공범 전체에 대한 취소, 취소를 못하면 공범 전체에 대해서도 취소를 못하는 거잖아요. 못합니다. 이건 1심 판결 선고되고 나면 A는 취소 못하잖아요. 그러면 1심 진행 중에 있는 B와 C도 취소를 못합니다. 1번이죠. 고소 취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13번 구속 전 피해자 신문제도. 자, 기억번에 피해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안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어떻습니까? 신문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어때요? 틀리죠, 여러분. 공개 비공개가 나오면요. 공개 비공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공개 비공개를 전부 다 정리를 다 해드렸는데요. 우리는 일단은 기본 강의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 영역은 수사 영역이 수사 절차. 우리 수사 절차는 몰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공개 영역이에요. 이쪽 영역은요 비공개 영역, 비공개. 자, 우리 기소를 하게 되면은 우리 헌법이든 법원조직법이든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우리 재판 과정은 공개하는 거거든요. 기소 이후에는 공개입니다. 공개. 우리 공개 재판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기소 이후에는 공개, 기소 전에는 비공개. 일단 이런 느낌으로 일단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영장 실질 심사. 자,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다음 주에 자,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기소 강제 절차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부했던 친구는 기억이 날 건데 우리 처음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알 거예요. 이제 영장 실질 심사, 그다음 기소 강제 절차, 기소 강제 절차. 그냥 한번 이름만 들어보세요. 그다음 또 자, 이 공개 재판, 공개 재판 줄임말 공판. 이 공개 재판을 준비하는 날은 길이라 하거든요. 공판 준비길. 또 공개 재판 하는 날, 기일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개입니다. 공개. 원칙 공개. 물론 예외적으로 비공개예요. 시험에는 이 4개가 자주 나와요. 이거 말고도 또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 이 4개. 자, 영장 실질 심사 또는 구속 전 피해자 신문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 기소 강제 절차 또는 재정 신청에 대한 심리. 여기에 공판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니 없니? 없죠. 우리 비공개 이렇게 칠 때요. 일단 여기는 공개 재판의 줄임말 공판 들어가 있죠. 자, 공개 재판의 줄임말 공판 들어가 있죠. 공개. 일단 이 4군데 자주 나오는데 공판 들어가 있으면 공개, 원칙 공개.
기소관계 절차 또는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해자 신문, 공판이라는 글자 들어가 있지 않죠. 비공개, 공개, 비공개가 주로 나오는 것은 이 네 군데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일단 풀어봐요. 그리고 좀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 자 수사 절차, 공개, 비공개, 공판이라는 글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뭐 비공개. 그 다음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 소년 보호 사건 공판 들어가 있지 않지? 비공개 일단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나마 공개 비공개를 가지고 물어보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변칙적인 내용들 몇 개. 소년 형사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소년 형사 사건이요. 형사 사건. 공소제기에서 재판하는 거. 이 형사 사건은 공개입니다. 소년 형사 사건은 공개. 그다음 즉결 심판이요. 아주 공부 안 했는데 즉결 심판. 이거는 공개입니다. 공개.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부수로 나오니까 그 해당 부분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즉결 심판은 공개. 약식 재판이요. 이거는 비공개예요. 약식 재판은 비공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이건 다 이제 제외시키시고요. 그냥 일단 이 정도요. 자, 영장실질심사, 기소관계 절차, 공판 준비길, 공판길. 나올 때마다 내가 정리해드릴게요. 나올 때마다. 지금 여기 한 번 나왔죠. 우리 다음 주에 이거 할 거거든요. 그때 이 그림을 다시 그릴 거고요. 그 쭉 가다 보면 이제 이거 할 거거든요. 이거 할 때 다시 이 내용을 다시 또 할 거고요. 이거 할 때 이 내용을 다시 또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개라고 했기 때문에 틀려요. 그 다음 니언번에 검사변호인은 판사의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렇죠. 판사의 신문이 끝난 뒤에 의견 진술입니다. 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판사의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예, 맞고요. 그 다음 D번에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해자에 대한 신문 시작 전에 접견할 수 있고 신문 시작 전 접견, 신문 도중에 조력. 맞죠? 그죠? 신문 시작 전에는 접견 가능하고요. 신문 도중에는 접견이 안 됩니다. 신문 도중에는 조력밖에 안 돼요. D번에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신문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맞죠? 이 조서가 법정에 들어갈 때 몇 조에 의해서 증거로 인정되죠? 315조입니다. 315조, 311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다음 미연번에 체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를 신문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해야 한다. 체포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맞죠? 미체포 피해자는 어때요, 이름들? 인치된 때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일시. 그다음 B번에 체포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받은 판사가 죄를 범했다고 실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하여 구일한 후에 신문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신문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옳은 지문이네요, 그죠? 그다음 C번에 신문할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지방은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 제기 시까지. 아니죠? 언제까지요? 1심까지.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효력이 소멸하는데 영장이 발부가 되면 1심까지 갑니다. 1심까지. 그 다음 2번에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이건 옳은 지문이죠. 할 수 있다. 하야한다 하면 틀립니다. 할 수 있다. 자, 14번에 다음 중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 낸 차량이 도주에 따른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 상태로 보아 사고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린 사람을 발견하여 체포한 경우. 여러분 이건 우리 차는 있잖아요. 뺑소니 있잖아요. 뺑소니. 이거는 범죄거든요. 사람을 탁 들이받았을 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흉기라고 봐야 돼요. 흉기. 이 운전하는 것도 소지라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준현행범이 맞죠?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이번에 여러분 40분 정도 지났다는 이야기 나오죠. 교사가 교장을 협박했던 사건이요. 이거는 실행 직후의 현행범이라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3번에 자, 무항여고 있잖아요. 무항여고 10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장소는 인접한 운동장이죠. 따라서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 맞죠. 그 다음 4번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는 뭔데? 이건 준현행범인이죠.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준현행범인이요. 됐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이요. 2번은요 실행 직후의 현행범이 될 수가 없죠. 답은 2번이 되겠네. 그 다음 15번 수사 절차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번에 검사 또는 사임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해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에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아니죠.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입니다.
미연번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승인 필요 없습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다음 D급번에 피해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변호인 이상의 때는 사경관 바로 틀리죠. 피해자가 1인을 지정합니다. 그다음 리얼번에 사법경찰관은 긴급재판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에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 사경관이요. 예. 즉시 검사에게 보고한다. 옳은 지문이죠. 그다음 미연번 범죄 사실이 없어서는 아니다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되기 전에 안해서 법원에 그에 대한 정인신문 청구할 수 있다. 공소되기 전 아니죠. 언제까지요? 1회 공판기일 전까지라고 했죠. 1회 공판기일 전. 자, 이제 16번이요. 16번 고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이 뭐냐. 자, 3번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은 원칙적으로 고소하지 못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틀리죠. 존속은 고소 못하지만 비속은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요 고소할 수 있거든요. 아들은 나를 고소 못하지만 그러니까 위로는 고소 못하는데 아래로는 자 아래가 비속이잖아요. 위는 존속이고 비속은 고소할 수 있죠. 그다음 17번 문제. 함정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이거는 첫 번째 주에 했던 거 누적 복습이죠. 쭉 가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맞고요. 15번입니다. 노래방 도우미 있잖아요. 노래방 도우미. 이거는 위법한 함정사라 보기는 어렵다. 노래방 도우미는 이거는 범위를 유발했으니까 위법한 함정사가 되겠죠. 그다음 18번에 불신 건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3번이죠. 1번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거기에 당해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틀리죠. 불교의 경우에는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2번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있음을 고지해야 되죠.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흉기 소지 및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틀리죠. 우리 경직법은 흉기 소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일반 소지품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죠. 다음 19번 문제.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건 없어요. 예, 전부 다 옳은 지문들이고요. 그 다음 20번 문제. 전문사 자문위원. 자, 이것도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거 없습니다. 전부 다 옳은 지문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한 5문제는 또 그 전주에 했던 내용을 누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학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이 계속 까먹으니까 또 일주일 지나면 까먹으니까 그 중에서 5문제 중에 20문제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문제 5문제를 다시 이렇게 또 풀어보시면 기억이 오래 남으실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